예, 저희가 지금 4시 10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전 질문 내용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장 질문들도 예측이 되고 또 진행하면서 인터넷상으로 추가 질문이 이어질 상황인데 각 5분 정도씩만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난주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동경대학교 김성원 박사, 김성원 교수가 제안해진 두 가지 질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회보장이 되려면 사회연금제도라든가 사회서비스의 비중 부분들이 배합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단 사회보장이 우선이 되고 사회서비스가 잔여적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력 부분들, 개인연금 부분들이 약한 상황인데 사회서비스 강화의 비중 부분들이 이게 적합한, 현재에 있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보장력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밀착형이라는 표현 대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유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공공이 지방정부의 책임 부분들을 더 많이 갖고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 적극적 상태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공공의 책임 부분들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한국 사회의 정책적 측면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답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사회보장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은 각기 다른 욕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결핍에 대해서 현금급여, 이 소득보장이 다양한 계기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돌봄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욕구에 대해서 그걸 대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를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잘못된 것이 지금 제도 안에도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게 20만 원씩 가족 양육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인정자의 가족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 간의 요양으로 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저는 그렇게 섞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사실은 가구 내에서 소득의 결핍을 서비스의 이용을 소득화시켜가지고 가구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게 제도가 잘못된 발전을 갖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현금 복지가 잘못됐다라든지 소득 보장 급여를 줄이고 조금 더 서비스로 대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다른 욕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각자 중요한 복지인 것이고, 그것들이 다른 식으로 왜곡돼서 오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도가 막아야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영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둘 다 OECD에서 사회지출 비중으로 따지면 이렇게 뒤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저는 주민의 자발성, 사회보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겪는 공통의 여러 가지 문제, 사회 문제들을 연대의 기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연대의 기초에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 마치 직접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저는 그거하고 이 둘 중에 두 가지를, 이거 역시 또 마치 대립시키는 것도 전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너무 낮으니까 보장성이 높아져야 돼. 그런데 세금 올리는 거 절대 반대야. 저는 그것처럼 모순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는 연대적 복지, 사회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위험들을 각각 시장이나 개인과 가족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해결하겠다는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올라가는 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급여나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현금급여가 가건 서비스가 가건 그 사람을 주체로서 존중을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선호를 묻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같이 고려하는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 이것이 또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덧붙이자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지역 밀착을 왜 하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지역을 밀착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해야 될 거는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 보장을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사람과 대상들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의 보장성을 저는 관장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전체의 보장성을 관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관이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야 된다. 지역 밀착이라는 말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아까 김영하 관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지역복지에 대한 영향력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등, 그다음에 김상진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좀 솎아내자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한 지금 복지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 사전 질문에서 김상진 관장님께 토론 말반에 사전 질문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연결 가능하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예, 특파원 같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그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그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름이 주는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지역 밀착형, 지역 중심, 동 중심.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희 윗집에 좀 공사하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 밀착형이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밀착형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 소지도 없잖아 있는데,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회관 중심의 운영에서 우리 고객이 계신, 이용자가 계신 마을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운영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특히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공간에 대한 이용 제한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화 10일 포함한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다양한 기관들에서는 마을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회관 중심보다는 조금은 덜 영향을 받았다. 그런 사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용어에 대한 그런 오해나 불편함은 조금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정말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제가 보통 이 내용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례를 좀 공유하면 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10분 남짓밖에 또 안 되고 추가 시간 주셔도 한 15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지점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평가, 아까 질문 중에 평가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김현우 회장한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기존의 평가 그리고 척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이라는 그 잣대로 가게 되면 기존의 평가처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 내용을 좀 포함해서 그런 평가 척도도 좀 추가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상당수의 기관에서 어제도 평가 가지고 공청회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 평가가 우리가 뭐 이렇게 수준 이하의 그런
그 운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가에 대한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 과제로 이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평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이라 조금 저희도 뭐 우왕좌왕한 것도 있고 좀 어렵게 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동료들이 저희가 지난 3년을 해보고 다시 또 올해까지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3년간 해본 다음에 동료들 입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입에서 원장님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한번 더 해보자라고 그렇게 또 동료들 입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거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운영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99개 복지관이 99개 색깔로 정말 다양하게 일을 하면 그 지역이 정말 재미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하자면 거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뭐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거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나는 지역에 거점으로 접근한다고 치면 기존의 회관 중심과 뭐가 다를까? 가령 그 우리가 나가는 지역 중에 그 뭐 급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러면 거기 또 다른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주민들 모임을 만들어서 그 주민 모임에서 그분들을 좀 돕고 그분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처럼 진행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 중심으로 회관 중심으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맥락이 아마 오늘 전체적인 맥락과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할까요? 네. 질문 내용을 약간 벗어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론 내용을 보강하셨네요. 근데 이게 코로나 제가 상황이기 그거는 때문에 사전 질문지랑 좀 모아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예, 예. 그 토론 내용을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니까 추가 질문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상대방 반대쪽 입장 부분들에서 우리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솔직히 까놓고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 대준되는데 뭐 자존심 때문에 안 하신 건지 뭐 어떤 큰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좀 이게 솔직하게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좀 얘기할게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하거나 그런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 걸 그랬다고. 예산 받을 걸. 어차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왜 이걸 안 했을까? 예. 저는 이미 마을지향으로 저희 백명희 과장님하고 정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저기 계신데. 예. 마을지향으로 이미 변모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미 지역 밀착형으로 됐어요. 근데 마을지향 예산을 이제 그만 준다 그래서 그만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역 밀착형을 또 하려는 거예요. 왜 해야 되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몇 개 기관 신청받아서 줄 게 아니라 마을지향의 연속선상에 가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많은 기관들을. 그리고 그동안에 마을지향에 정말 그런 사업에 안 참여했던 기관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훨씬 낫지. 왜 이름 바꿔가지고 시범사업 왜 또 해요? 이미 다 했는데. 저 예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를 안 한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사회복지사예요. 지역복지관에서 일하는. 지역하고 밀착하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일을 하겠어요. 저 지역하고 밀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냥 뭐 여기에서 다 정답이 있는 토론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공간개방 사업처럼 계획서를 쓰세요라고 해서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여건이 저희가 예산이 코로나 상황에도 저희는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도 아닌데 지금 막 32억, 33억이거든요. 사실 직원들한테 쓰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서 사회적 고립가구의 동복지 예산 없는 사업도 되게 많이 해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오지 않고 지자체 통해서 옴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한 달에 2번씩 회의 나가고 저희 뭐 거점 세팅하려고 하면 담당 부서 저희 TF로 하거든요. 네, 서비스팀, 조직팀 사람들 되게 많이 투여되는 그런 영역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예산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여건이 돼서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운영비 마련이나 이런 신경 쓰느라고 막 프로포절 공모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지역이 필요하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내년에 주신되겠다고 하니 또 기기 마련을 위해서 내년에 써볼 생각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여건이 되면. 네. 기관은 참여할 의사가 있다. 저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 지역 밀착형 업무 시스템, 네네. 지역 현장형 네. 업무 시스템과 관련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예, 예. 천 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지역 현장형 업무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사무실이 아니라 지역에 나가서 출퇴근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회의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또 결제를 올릴 수도 있고 기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형 전자결제 업무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거리낌 없이 서로 소통하고 바깥에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면은 큰일이잖아요. 원활한 그런 업무 소통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작년에 25개 복지관의 그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또는 대여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드신 복지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아예 만드셔가지고 팀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계셨고요. 그 외에 대부분은 구글 업무 시스템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셨던 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거는 아마 작년에 시범으로 참여했던 25개 사회복지관에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받아보시면 더욱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유 부장님 아까 질문 중에 그 따뜻한 복지 사업과 관련된 질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기금을 복지관에서 직접 활용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회라든가 동복지협의체와 연합 활동을 한 것인지 요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따뜻한 동복지 사업은 그 예산 기금은 맞고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동의랑 이렇게 좀 논의를 한 다음에 과거에는 따겨기금 자체가 어떤 어려운 분들 위해서 현물 중심으로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 활용성이 좀 많이 낮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이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을 통해서는 지금 공공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차원의 어떤 보장을 위한 그런 실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걸로 이제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 사전 질문 들어온 것 중에 그럼 마을지향 복지관하고 지역 밀착형 복지관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과거에 마을지향 복지관 실천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마을지향 복지관 사업을 하면서 주민 참여 그리고 마을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서 정말 지지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사회복지관의 역할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그러면 지금 지역 밀착형이란 복지관 어떤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한 제 이제 의견은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차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 힘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 지역사회 체계 내에서 이제 돌봄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사실 정책명이기도 하지만 정책 지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앤 홈 베이스드 케어라고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냥 시설에 계시던 분들을 지역에 옮겨 놓으신 다음에 그냥 거기에서 제공하면 지역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밀착형 복지관을 추진하려면은 이런 지지적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좀 더 힘을 써야지 되고 이런 정책 배경이 있고, 또한 지역에 밀착해서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되게 멀리 있는 동에 복지 대상자 정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나 도울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나갔을 때 동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정보, 자원, 기회, 이런 역량들을 저희가 잘 활용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민관 협력이 정말 필수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원정에서 나가서 이제 실천하는 동 인원이 한 동에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그 3명이 정말 일을 잘 하려면은 동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어떤 복지 대상자 정보도 듣고 그런 자원도 좀 잘 활용하고, 그게 정말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생태 체계를 잘 활용하는 그런 실천 아닌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들 사연이 많아서 이렇게 이 설명 부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시간은 30분 정도가 더 경과됐는데요. 이 플로어에 와서 이 질문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플로어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기관, 비참여기관의 그런 좋은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올해 저는 지역밀착형 담당자로서 어떤 방향을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나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동주민센터와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데 에너지가 조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밀착형이 서울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좀 혹시 동주민센터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 주실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저희 민간기관에 조금 큰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거점 공간형으로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보조금 2,300 중에 공사비가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2차에 나눠서 걸쳐서 교부가 된다고 해서 지금 반액이 교부되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복지 사업을 그럼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교부에 대한 것도 현실적으로 교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크게 2가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차동 등 민간 협력에 대한 서울시 지원 사항과 2번째 그 사업비 교부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간 협력은 작년에도 꾸준히 조금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차동이나 동주민센터가 지금 현안으로 너무 바빠서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에 관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은 복지관 선생님들이 또 사업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서울시는 일단은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서 차동을 담당하시는 그 실무자 이런 사람 관리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우리 지역 밀착형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설득하고 안내하고요. 또 그 동주민센터 교육이나 간담회 상호 방문한다든가 그런 사례를 공유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지역 밀착형 업무 매뉴얼을 복지재단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아울러 차동에서 쓰는 업무 매뉴얼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지역 밀착형 사업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뭐 시설과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차동 매뉴얼에도 우리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동에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성과 목표라든가 지표에 지역 밀착형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업무 협업도 이런 것도 좀 넣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같이 공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거점 공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경 개선비가 지금 이제 큰 몫으로 왕창 들어가실 텐데요. 당초 방침에는 반기별로 그렇게 했는데 거점 공간은 지금 특수성 때문에 조금 더 하반기가 아니라 나머지 잔액 50%를 빨리 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한번 실무적으로 제가 돌아가서
실무자라든가 회계 담당한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5분입니다. 이렇게 열띤 질문이 이렇게 많은 그 토론회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자, 현장에서 추가적 질문 부분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회장님께 들어온 질문, 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예. 신월복지관의 이재금 부장입니다. 토론자들의 생각들 잘 들었고요. 발제해 주신 교수님의 고견도 굉장히 저한테 좋은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현윤성 우리 팀장님한테 좀 제안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는데요. 지금 그 가능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지역에서 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서 실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민간 협력에 있어서 공공의 이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실무자들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 저는 그 기금 마을 기금을 이제 아까 그 따겨 기금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우리 시립복지관의 사례도 있었지만 동지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금들을 잘 이 지역 안에서 잘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개발해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매뉴얼을 만든다면 같이 검토해 주시고 좋은 사례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제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이 가치인가 방법론인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의견들을 나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을 지향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 저희도 지금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에 참여하고 있지만 마을 지향 사업이랑 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제안했던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내용들이 결국은 굉장히 방법들로 제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견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98개 복지관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들어온 질문 중에서 제가 하나 더 할 건데요. 이게 뭐 그물망복지, 마을지향, 지역 밀착형 이런 것이 이제 공모 형태거나 이 외에도 프로포절 형태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게 고착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계속 붙어가면서 저희의 본질의 방향성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또 특히 정권이나 정책에 따라서들이 이런 변화 부분들이 우리 의지가 아니라 계속 휘둘리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답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을 할 분이 별로 없어서 여기 맨 앞에 계시는 서울시 복지관 협회장님에게 그 답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역 밀착형 우리 사업이 처음에는 동중심 사업이었어요. 명칭이. 근데 동중심은 좀 동행정구역 중심이고 좀 관중심의 이런 사업 성격이 좀 강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 실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에 맞는 우리 명칭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 좀 안을 냈었고 그 안 중에 이제 지역 밀착형이 선정이 됐었죠. 근데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1000만이고 또 25개 자치구가 있고 또 424개 동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 지역이고 조직이고 또 인구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거는 한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결론 짓기가 좀 오늘 토론해 주신 것처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단 교수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6대 사업 또 5대 사업 또 그리고 3대 기능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사실 거의 40년이 걸렸습니다. 8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40년이라는 과정에서 이 사회복지관의 역사와 이 발자취가 있는데
1, 2년 안에 어떤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그 재정립하는 것을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또는 서울시에서 일부 어떤 또 부서의 아이디어로도 할 수 있는 사원보다는 좀 다양한 이런 실천의 실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현장에 대한 이 상황들 또 지역에 대한 다양성 또 욕구에 대한 다양성들을 우리 서울시와 계속 좀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행히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현장 의견을 굉장히 잘 좀 수렴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함께 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복지관의 미래인가 이거는 사실 정답을 찾는 자리는 아니고 질문을 하는 자리잖아요. 복지관의 미래는 무엇인가 질문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 질문이 중요한 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하고 또 정해진 것들을 그냥 수행하는 그런 어떤 그 수단적인 어떤 기관들이 아니고 본질적인 어떤 우리 돌봄 복지 또 지역사회 이런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인 것 같고요. 오늘 토론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굉장히 있었다. 그동안 서로 좀 분절적으로 이렇게 의견 나누고 소통하고 했던 것이 다양한 시각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들으면서 또 다른 고민의 지점을 또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거의 45분 정도가 더 경과됐는데요.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사용료 문제도 있고 해서 이 토론을 거의 종료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협회에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만족도 조사서를 작성하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제가 진행에 서툴러서 이 계획된 시간을 잘 못 지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론은 없었지만 일체되어진 것은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역복지를 제대로 잘하고 싶어하는 열망이랑 노력 부분들은 확인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유형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나가냐 안 나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역복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포괄적 지원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인력 3명씩 주고 5천만 원씩 지원해 줬으면 이 사업 얼마나 잘 됐을까요? 그게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인력 19명에서 쪼개져서 현장으로 나가서 기존 일을 하면서 바깥으로 인력 배분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이게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토론자로 나와서 오는 게 선수로 뛰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서울시에 뭔가 배팅을 제대로 해야지 베네핏도 크게 나오는 겁니다. 작은 배팅으로 먹을 수 있는 양도 너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어내시라는 것이 아니라 상위에 계속 이 정도면은 더 많은 에너지, 어느 정도면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모두 편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탄 거라고 생각하시고 서울시에서 현 팀장님 중심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번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